477번 61페이지. 부하가스 특정 제조시설에서 부하가스 설비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 4번 아스텔린 충전용 교체 밸브는 충전하는 장소에 직접 설치한다. 충전용 교체 밸브, 충전할 때 이렇게 교체하는 밸브는 충전하는 장소에서 격리해서 설치한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충전용 교체 밸브 설치할 때 가번이 틀려 있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요. 에어졸 제조 시설을 할 때는 스프레이 그 제조 시설에서는 정량을 충전할 수 있도록 자동 충전기를 설치한다. 공기핵화 분리 장치로 처리하는 원료 공기의 흡입구는 공기가 맑은 곳에 먼지라든지 기타 불순물이 흡입되지 않는 장소에 한다. 라본 공기핵화 분리기에 설치하는 피트는 양호한 환기 구조를 한다. 뭐 등등 다 조건이 많은데 1번 아스텔린 충전용 교체 밸브 충전하는 장소에서 격리해서 설치한다. 규정 하나 봐주시고요. 한 번 나왔지만은 운전면허식으로 안전관리 규정이 안 이루어지면은 순서가 가나다라가 바뀌지 않고 나온다. 대부분 그렇게 알아두세요. 법규 문제는 순서조차도 잘 안 바뀝니다. 478번 부하가스 일반 제조시설에서 에어졸 제조 기준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1번 에어졸 분사제는 분사제는 속에 가스를 충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충전하죠. 이 속에 충전하는 가스가 주로 LPG를 많이 충전하는데요. LPG가 기화하면서 나올 때 분출하는 그 압력으로 같이 내용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나오는 분사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독성가스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대부분 LPG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사할 때도 직접 피부에 닿는 쪽에 막 직접 분사하는 게 아니라 3cm 이상 떨어진 데서 분사하고 화기가 있는 곳에 분사하면 안 되죠. 속에 가연성가스가 되면 LPG가 들어있기 때문에 화기하고 떨어져서 해야죠. 스프레이 같은 거 불 붙여놓고 계속 누르면 어때요? 불이 팍 나가잖아요. 속에 LPG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35도에서 그 용기의 내압이 0.8MPa 이하로 한다. 온도가 이제 올라가서 상승돼서 35도 정도 되면 속의 내부 압력이 0.8MPa 8기압 정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거죠. 3번 에어졸 제조 설비는 화기나 인화성 물질과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한다. 보통 우회거리 그러면 8m짜리가 많이 있고요. 직선거리 그럼 뭐예요? 2m짜리가 많이 있어요. 숫자들이 연관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4번 내용적이 30세제곱센티미터 30cc짜리예요. 30ml라고 해도 됩니다. 이상인 용기는 에어졸 제조에서 재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보통 스프레이 어때요? 요즘은 재충용 용기가 나와있지만 일반적으로 다 일회용이죠. 쓰고 나면 빈 용기 어때요? 구멍 뚫어서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479번 다음 중 에어졸이 충전된 용기에 에어졸 누출 시험을 하기 위한 시설은 누출 시험은 따뜻한 물 속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게 온수 시험 탱크라고 하는 겁니다. 온수 시험 탱크는 46도에서 50도 미만 46도에서 50도 미만의 온도를 유지한 채로 거기에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통과시켜서 뭘 하느냐 담궈 놓고 속에 충전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압력이 있겠죠. 따뜻한 물 접촉하면 그러면은 새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 누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누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480번 LP가스가 충전된 납부침 용기 또는 접합 용기는 얼마 온도 범위에서 가스 누출 시험할 수 있는 온수 시험 탱크를 갖춰야 되냐. 4650이라고 했죠? 답이 3번. 481번 LPG가 충전된 납부침 또는 접합 용기는 얼마 온도에서 가스 누출 시험할 수 있는 온수 시험 탱크를 갖춰야 되냐. 계속 온도 물어봤죠? 4650 3번이 답이고요. 482번 문제 똑같습니다. 에어졸의 가스 누출 시험 온수 온도 범위가 4650 3번이 답입니다. 483번 에어졸 시험 방법에서 불꽃 길이를 시험을 위해서 채취한 시료의 온도 조건은 24도에서 26도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불꽃 길이 불이 붙었을 때 분사할 때 불꽃 길이가 얼마나 분출이 되는가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시험 문제는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온수 시험 탱크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다. 알아두세요. 온수 누출이 되는가 안 되는가 누출 검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회거리 얼마라고요? 8m 화기와 인화성 물질 우회거리 8m 484번 문제 8m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복습하는 문제입니다. 자 485번부터는 산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산소
산소 충전은 한꺼번에 쭉 주요 사항을 정리했었죠. 기억 더듬어서 문제 풀어봅니다. 산소가스를 용기에 충전할 때 주의사항으로 설명으로 옳은 거. 답은 충전 압력은 용기 내부의 산소가 30도가 되었을 때 상태를 기준된다. 보통 이제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봅시다. 뭐 충전할 때 온도가 나와요. 대부분 뭐냐면 대부분 고압가스 용어 정의에서 법규에서 정할 때 고압가스란 충전되는 상태에 따라서 저장되는 상태에 따라서 압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에파가 있고 용해가 있고 이런 거 있었죠? 기억나시죠? 세 가지 상태로 되는데요. 얼마에서 압력이 얼마 이상인가? 얼마에서 압력이 얼마 이상인가?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온도가 몇 도냐면은 35도로 돼 있어요. 0도 이상에서 압력 얼마 이상 또는 35도에서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온도가 조금 올라와서 35도 상태에서 압력이 얼마의 상태로 저장되는 그렇게 전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30도짜리는 없어요. 충전할 때. 이해하셨나요? 네. 충전할 때 30도짜리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은 용기 제조 일자를 조사를 해서 유효 기간이 넘어간 미검 용기. 미검 용기가 뭐예요? 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죠. 검사 받지 않은 용기는 절대로 충전하지 않아요. 맞죠? 용기 충전할 때 꼭 검사해야 될 게 뭐예요? 용기 충전할 때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점검. 부식 여부? 그렇죠? 맞나요? 고생 여부? 맞죠? 또 뭐라고? 표시사항 봐야죠. 그렇죠? 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재검사 기간이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꼭 봐야 돼요. 이거 안 보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가장 외관상으로 봤을 때 볼 수 있는 거죠. 아, 부식이 심하게 됐는가? 페인팅 벗겨지거나 표시사항이 지워진 게 있는가? 이런 거 보는 거죠. 또 하나 뭐예요? 재검사 기간 내에, 즉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있는가? 이거 보지 않고 무조건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 무시하고 충전하면 이제 대형 사고 터지는 거죠. 용기 하나만 가볍게 터지면 저산석이 손실이라 쇳덩어리 몇 킬로 안 되는데 원래 가스용기는 터지면 주변에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충전하지 않는다.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보겠습니다. 미량의 기름이라면 밸브 등의 무게수로 상관없다. 산소 설비는 유지를 묻으면 안 되죠. 세척한다고 그랬죠. 사용화탄소로 닦아낸다고 그랬죠. 4번 고압 밸브를 개폐할 때는 신속히 조작한다. 안 돼. 밸브는 뭐예요? 서서히요. 밸브는 서서히 조작이에요. 신속히 하는 건 하나 있어. 뭐가 있어요? 모든 밸브 조작은 밸브는 어때? 그렇죠. 서서히 개폐해야 돼요. 서서히 개폐. 열고 닫고. 그런데 긴급히 신속히 하나 있어요. 뭐예요? 네, 긴급 차단 장치죠. 긴급 차단 장치가 서서히 닫는다가 아니죠. 뭐예요? 신속히 작동이 돼요. 신속히. 긴급 차단 장치는 신속하게. 근데 용기 밸브는 다 밸브는 뭐예요? 서서히 개폐하는 게 기본이죠. 긴급 차단. 그 다음에 안전 밸브가 작동될 때는 안전 장치는 신속하게 해야죠. 신속하게. 자, 그 다음 486번. 고압 시 공기압과 분리장치에서 복식 정리탑 파워에서 분리돼요. 말 어려워요. 액체 산소 유체한테니까 제한테 어려워요. 뒷글만 봐. 산소의 순도가 얼마인가? 산소 순도 얼마라고요? 산소 순도 물어봤어. 산소 순도 얼마? 99.5% 이상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100% 되면 좋겠지만 법적인 기준.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서 99.5% 넘는 거 봐야 되겠죠. 몇 번이야? 1번 하나밖에 없잖아요. 99.5가 넘는 것이니까 99.6이나 99.8, 99.5는 넘었잖아요. 법적으로 오히려 더 좋죠. 양호하죠. 산소의 순도가 약 99.6에서 99.8%짜리가 된다는 거죠. 487번.
동기화 분리장치에서 액화산소통 내 액화산소 5리터를 채취를 해서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해요. 그때 아세틸린 질량이 얼마가 초과되면 폭발 방지에서 운전 중지하고 다 버린다고 그랬죠? 5mg 기억나시죠? 답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화수소 종류, 윤활유 분해가 되어 있는 탄화수소 종류 중에 탄소 일량은 몇 밀리? 500mg 정화할 때 분출한다 그랬죠? 다 버린다. 488번 산소 압축기 윤활유로 사용되는 거 충전할 때 산소 압축기도 있겠죠? 네. 산화력이 강한 가스이기 때문에 일반 광유, 기름 종류 사용하면은 연소된다고 그랬죠? 폭발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사용 못해요. 뭘 사용해? 물 쓰라고 했죠. 물 어쩔 수 없지. 물이 너무 뻑뻑해. 참기름 한 방울 친다고 그랬죠? 네. 글리세린을 한 방울 쳐서 10% 이하의 묽은 글리세린 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뭘 사용한다? 물을 사용한다. 기억나시죠? 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세틸린 충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세틸린 충전. 489번 아세틸린 제조 설비에서 기준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거 1번 압축기 충전 장소 사이에는 방어벽을 설치한다. 아세틸린 제조하는 곳에요. 압축기와 충전 장소 사이, 압축기와 용기 보관 장소 사이, 충전하는 장소와 뭐예요 또? 보관하는 장소 사이 다 뭐가 있어요? 방어벽이 있다고 그랬죠. 네, 방어벽이 있습니다. 나와 아세틸린 충전용 교체 밸브는 충전 장소와 격리에서 설치한다. 지금 첫 번째 풀었던 477번과 똑같은 보기죠. 그게 답이죠. 4번 아세틸린 충전 지관에는 탄소함유량 0.1% 이하의 강을 사용한다. 왜? 구리 같은 거 동합금 사용 못하고 아예 충전용 지관 자체도 탄소감 0.1% 이하짜리 사용한다 그랬죠? 네. 라반 아세틸린 접촉하는 부분에는 동이나 또는 동함유량 72%이 아니죠. 60. 동 사용 안 돼. 일단 구리 사용 안 돼. 그 다음에 동합금도 62% 초과하면 안 돼. 알았죠? 네. 네,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번 625 빵입니다. 490번 습식 아세틸린 발생기 표면 현상. 여기는 습식 아세틸린 발생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충전소에는 아세틸린 충전을 하면 일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세틸린은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칼슘 카바이드. 옛날 분들은 잘 알아요. 회색 고체 덩어리, 젤리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한 덩어리 있어요. 거기다 물 부으면 아세틸린 가스 나와요. 플러스 뭘 하죠? 물을 발생을 시켜서 만들죠. 그러면 이게 뭐가 나와? 아세틸린 나오죠? 아세틸린이 발생하면서 뭐가 나온다? 플러스 뭐가 나온다? 열이 항상 나와. 알았죠? 그래서 이 발생기 자체가 너무나 또 뜨거우면 안 돼요. 너무나 뜨거우면 안 돼. 근데 물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뭐다? 습식이란 말을 한 거예요. 습식. 그러면 카바이트하고 물하고 어떻게 반응을 시키냐?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세 가지. 뭐가 있냐면 첫째, 투입식이 있어. 투입식. 알았죠? 투입식은 뭐냐? 물이 있는데 카바이트를 던져 넣어. 물속에다가. 이게 투입식이에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수식이 있어요. 주수식은 뭐냐면 카바이트를 속에다 먼저 넣고 여기다 물을 부어요. 물을 주입한다. 그래서 주수식이에요. 알았죠? 네. 세 번째, 침지식이 있어요. 그게 보면 침내라고 하잖아요. 물속에다 그냥 확 담갔다 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 물이 있는데 카바이트가 있어요. 카바이트를 망에 넣어. 그래갖고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공업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투입식이에요. 막 던져 넣기예요. 이게 수제비식이죠. 국물에다가 던지기탕이죠. 수제비 던져 넣듯이.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아무튼 간에 이런 습식 아세틸린 발생 장치는 항상 열이 나기 때문에 이 발생기 자체에 온도 규정이 있어요. 너무나 뜨거우면 안 돼요. 표면 온도가 70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몇 도? 70도. 70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표면 온도는 70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70도까지 상한선이기 때문에 70도까지 이제 하지 않고 그 밑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다음
491번. 아세톤 용기에 충전할 때는 미리 용기에 다공 물질, 그렇죠. 다공성 물질 채운다고 그랬죠. 10번지 구조로 된 거. 다공도가 75%에서 92% 미만, 7592 그랬죠. 되도록 한 다음에 무엇을 거기다가 채워 넣는다고? 아세톤이나 디메틸포르마미드를 집어 넣는다. 그래서 척척하게 스폰지 구조로 된 것이 적시도록 하는 거예요. 다 찰랑찰랑 적시도록.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침윤시킨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충전한다는 거예요. 디메틸포르마미드 한글로 나왔네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92번. 아세톤은 충전할 때 다공물질의 구비 조건이에요. 그 구멍 숑숑숑 뚫린 거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야죠. 그래야지 아세톤이 많이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공도가 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암기사항이 옛날에는 지금처럼 동영상 2차 실기가 나오지 않고 진짜 순수하게 주관식 문제 나올 때는 2차 주관식 때도 많이 나왔어요. 다공물질의 조건. 그래서 암기사항은 그렇게 합니다. 고기가 화가 나서 안개로 썼대요. 물속에서 잘 배이지 않으니까 물고기 눈깔이 잘 안 보이니까 고기가 화가 나서 안개로 썼대요. 그래서 고다공일 것, 다공도가 클 것, 많을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기계적인 강도가 있을 것. 잘 뭐 흐트러지거나 부서지거나 파괴되거나 하지 않을 것. 세 번째, 가스 충전이나 방출이 좋을 것. 충전도 잘 되고 방출도 잘 될 것. 화가 나서 가스 화학적으로 이제 안전될 것. 그 다음에 안정성이 있을 것, 경제적이고 구입하기가 쉬울 것. 이렇게 돼 있고요. 답은 4번 틀린 것이죠. 다공도가 적을 것. 다공도가 적으면 다공물질이라 할 수가 없죠. 플로린 정도가 다공도인데 다공도가 클 것. 그래야겠죠. 493번. 아세톤 용기에 충전하는 다공성 물질 석유다산 있다고 그랬죠?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석유다산. 그러면 뭐가 있냐? 목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다공성 물질은 구멍 숑숑숑 뚫려 있는 거 이거 구조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목탄도 어때요? 구멍층이 많아요. 목탄이 숯이에요 숯. 집에 냄새 빨아들이기 위해서 습기 빨아들이기 위해서 뭐 써요? 숯 쓰죠? 네, 목탄. 그래서 이제 폴리에틸렌, 이건 폴리에틸렌 아니에요. 폴리에틸렌 P2예요. 아주 밀폐가 되고 촘촘한 거니까 파이프로 만들어요. 폴리에틸렌 관. 만약에 이게 폴리에틸렌이 구멍이 슝슝 뚫려 있으면 파이프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폴리에틸렌이 해당이 없습니다. 494번. 아세톤 용기에 다공 물질을 고루 채운 후에 아세톤을 충전하기 위해서 침윤 속에 액체 집어넣죠? 뭐 넣는다고? 아세톤이나 DMF 넣는다. 답 2번이죠? 그 다음 495번. 고압가스 용기 제조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답이 2개입니다. 답이 2개인데 보겠습니다. 4번. 용기 동판의 최대 두께와 최소 두께 차이는 평균 두께 20% 이하로 한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20% 이하였어요. 정전 규정으로. 알겠죠? 근데 바뀌어 있어요. 지금 현행 규정으로 10%예요. 그러니까 안전히 10년 전에 과거에 나왔던 문제는 답은 원래 3번이에요. 이해하셨나요? 3번인데 지금 규정으로는 1번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철판이 제작될 때 용기가 제작될 때 철판이 두께가 균일하면 좋겠죠. 균일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불균일할 수는 있잖아요. 완전히 어떻게 다 오차가 없이 될 수가 있어요? 제일로 두꺼운 부분과 제일로 얇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 두께 차이가 평균 두께 10% 이하가 되도록. 그리고 이제 통일한 거죠. 용기 재검사할 때도 연구 증가율이 몇 % 이하로? 10% 이하로. 그렇게 해서 둘 다 10%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번도 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CBT로 나오면은 분명히 1번 보기를 고쳐서 나올 거예요. 10%로. 20%로 그대로 안 놔두고. 근데 만약 안 고쳐서 나온다? 답 2개입니다. 이의제기해야 됩니다. 문제는 슬픈 현실이 CBT는 이의제기 하기 어렵죠. 화면에다 놔두고 선생님 문제 이거 이상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컴퓨터가 어른이 알아서 했으려고 그러죠. 참 이의제기가 원천적으로 이렇게 막혀있는데 나와 초저온 용기는 오세나틱 스테인리스가 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조한다. 초저온은 일반 탄소광 못 쓰죠. 탄소광은 0도 이하, 빙점 이하에서 충격치가 감소하죠. 충격이 견디지 못하죠. 균열이 가거나 탄성도 없어지고요. 따라서 뭘 해요? 저온에 견디기 좋은 거. 이게 뭐예요? 잘 몰라요? 저온에 견디기, 저온에서도 취성이 일어나지 않는 금속 원소를 첨가한다고 그랬죠? 뭐예요? 니구알이 있죠, 니구알. 니켈 합금, 니켈이 첨가된 거 쓰거나, 구리 합금을 쓰거나, 알루미늄 합금광 쓰죠?
근데 니켈이 들어간가 봐요. 산화보 잘 안 되는 크롬 성분 넣고 저온에서도 잘 견디는 니켈 넣고 철에다가 크롬과 니켈까지 넣은 것을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그러죠. 철큰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합니다. 또는 알루미늄 합금강으로 사용합니다. 봐봐. 아스테린 용기에 충전하는 당원 물질은 당원도가 729가 아니고 759이에요. 숫자 바뀌어있죠? 요거 호흡도가 근데 7295가 아니고 7592. 다공도는 뭐예요? 7592. 입에 붙어 있어야 돼. 7592예요. 7295가 아니고 7592. 프로테이지가 잘못 나와 있네요. 그다음 496번. 고압가스 용기 제조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용접용기 동판의 최대 두께와 최소 두께 차이는 평균 두께 몇 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10% 이하. 이제 법적인 규정이니까 이제 5% 이하이면은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이제 맞는 말이 되겠지만 법적인 규정으로는 10% 이하로 돼 있다는 거죠. 2번 초저온 용기는 고압배관용 탄소강관으로 제조한다. 맞아요, 틀려요? 일반 탄소강관은 초저온에 써요, 못 써요?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0도 이하의 빙점에서는 일반 배관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니켈 포함된 거나 뭐예요? 구리 약분광. 근데 그거 잘 안 쓰고 알루미늄 포함된 거나. 그래서 대부분 초저온 용기는 뭐예요? 스테인리스랑 쓴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자, 3번. 아스테린 용기에 충전하는 당물질은 7295가 아니고 뭐라고요? 7592. 1, 2, 3번 다 틀렸네. 그러면 답이 4번이죠, 당연히. 이건 맞는 거 골라라는 거잖아요. 그쵸? 용접 용기에는 용기 부속품, 밸브 같은 데 이런 데 보호하기 위해서 프로텍터를 또는 캡을 부착을 한다는 거죠. 고정식이나 체인식 등등으로 부착을 한다. 캡이나 프로텍터 부착합니다. 497번. 아스테린 용기에 충전하는 사용하는 다공물질 설명을 옳은 거. 다공도 물어봤네요. 다공도. 뭐예요? 7592. 맞는 거 하나 나왔죠? 네. 그리고 규조도. 석회자산에 해당되니까 답 맞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98번. 아스테린 용기 충전 시 미리 용기의 다공물질을 채운 후에 치민 충전하는데 다공도가 얼마라고요? 7592. 너무나 많이 나왔네. 잘 안 외워진다고요? 499번. 다공도가 얼마로 해야 된다고요? 7592. 1번 답이에요. 잘 몰라요? 500번. 아스틸렌 용기 충전 시 다공도가 얼마라고요? 7592. 이만하면 외워졌겠죠? 30, 10판이 아니고 4판이 나오는데. 에? 2판, 4판이에요. 4판 했으니까 이 정도면 외워줘야지. 세상에. 그러니까 답을 문제 끝에다 표시를 하기 때문에 답을 미리 써요. 체크 표시를 해요. 그러고 나서 눈으로 쭉 읽어가면 계속 7592, 7592, 7592 나오니까 어때요? 귀찮아서 외워지는 거예요. 이런 게. 귀찮아서 어떻게 해 맞는 거예요. 이런 시험 문제 나오면. 참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501번. 아스테린 용기에 대한 다공물질 충전 검사의 적합 판정 기준은 다공된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충전 기준을 물어보는 건데요. 사실 이 문제는 한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이제껏 나왔던 문제는 다공도예요. 구멍이 몇 프로 뚫려 있어야 되느냐 7592를 물어보는 건데요. 501번은 그게 아니고요. 다공물질을 용기 내에다 채우면은 다공물질하고 용기하고 그 틈새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되냐, 얼마나 밀착이 돼 있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용기벽을 따라서 용기 직경의 200분의 1 이하 또는 3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틈새가. 알았죠? 둘 중에 계산을 해서 작은 쪽으로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크게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촘촘히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속에서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다공물질이 그냥 허당이잖아요. 뺑뺑 돌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용기벽을 따라 용기 한점이 200분의 1 또는 3mm를 초과하는 틈이 없도록. 초과하는 틈이 없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간격이 좁게 밀착이 잘 돼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502번. 내용적이 40리터인 용기 아스테닉 가스 6kg을 충전합니다. 액비중은 0.613이라고 합니다. 이때 방어물질의 방온도를 90%라고 하면은 표준 상태에서 안전 공간은 약 몇 퍼센트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 계산을 해봐야겠죠. 되게 어려운 계산 과정이죠. 그쵸? 요 정도 문제는 사실 산업기사 수준이나 기사 수준이에요.
기능사에서 한번 이것을 마음먹고 틀려봐라. 이런 문제인데 별도로 이거는 시간 내서 풀어드릴게요. 물론 해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해설 읽어봐도 이미 기자득증을 취득하시는 분도 사실 해설 읽어갖고 나가 이게 문제가 나오면 나중에 풀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0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다공도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식이 뭐냐? 다공물질의 용적, 겉에 봤을 때 용적이고요. V가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이니셜은 약자는 아세톤 침륜 잔용적. 아세톤을 채워 넣었을 때 나머지 용적입니다. 네,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용적에서 아세톤 침륜이 되고 나서도 나머지 침륜이 안 된 부분, 나머지 잔 용적이라고 해서 남은 용적이에요. 침륜이 안 되고 나머지가 뭐냐? 그건 진짜 살덩어리죠. 빈 공간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빼보면 어떻게 돼요? 네? 전체에 구멍 뚫린 면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념은 그래요. 다공도는 전체 부피에서 그냥 구멍 부피예요. 곱하기 100이거든요. 알았죠? 근데 구멍 부피를 측정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전체분의 전체 삐기 아세톤 채우고 남은 부피. 남은 부피 아세톤 채우고 남은 부피는 뭐예요? 아세톤이 안 채워지는 부피잖아요. 그렇죠? 살덩어리죠. 이걸 빼보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기호가 뭐냐? V 분의 V 마이너스 뭐예요? 2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니까 100이 여기로 가든 뒤로 가든 곱하기는 순서가 상관이 없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보기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V 마이너스 2 이게 이쪽으로 곱하기로 넘어가고 곱하기 V분의 100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10 보기가 어려워. V분의 V 마이너스 2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쓰면 보기가 좋을 겁니다. 식모양이 헷갈리라고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알았죠? 자,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요 식에 의해서 504번 문제가 나왔어요. 다공물질이 내용적이 100입방미터인데 아세톤을 침륜하고 나서도 남는 면적이 22방미터였다. 그러면 실제로 아세톤이 스며든 것은 뭐예요? 82방미터만 스며든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100분의 80 곱하기 100 하면은 80%가 다공도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건 합격입니다. 다음도 7592 4%에 포함되니까.